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세상이 불공평해도 법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 이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뭐 대한민국 사실 뭐 불공평한 건 천지죠. 뭐 사실 원래 불공평합니다. 우리나라만 불공평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불공평해요. 특히 자본주의에서는 그냥 돈 많은 사람이 장땡입니다. 네. 돈 없는 사람, 서민들이 대체로 돈 없고 빽 없잖아요. 그러면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이 손해보고 살 수밖에 없는 거, 힘들면 어느 정도 각오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게 과연 우리나라만 그럴까? 제가 일본이나 미국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거든요. 어딜 가든 간에 돈 없고 빽 없고 능력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럼 내가 돈과 능력을 키우면 돼. 간단해.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자본을 축적하지 않으면서 뭐 대한민국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해봤자 본인만 손해예요. 그리고 돈과 빽이라도 없으면 법이라도 잘 지켜야 됩니다. 법이라도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보면 우리나라 서민들이 돈이 없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법 지식이 많이 부족해요. 법을 몰라. 항상 뭔가 저질러 놓고 잘 몰랐습니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법정 앞에서는 몰라서 그랬다는 거는 면죄부가 안 돼요. 예, 무지함은 감경사유가 아닙니다.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법 앞에서는. 법을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돼. 법 모르고 이제 행동하다가 나중에 걸리고 나서 그 억울한 일 당하는 거 진짜 많거든요. 특히나 서민들이 그런 범죄에 많이 노출이 돼요. 못 사는 동네일수록 범죄가 많아요. 범죄 왜 많겠어요? 못 사니까 범죄가 많은 것도 있지만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범죄까지 저지르면 진짜 살기 힘들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가 딱지 달고 나면 어디 가서 받아주는 것이 없어. 같이 안 살려고 그래. 가족도 거부해요. 그럼 전과자가 되면 안 되잖아. 근데 좀 환경이 안 좋은 곳일수록, 모사한 사람들이 많은 곳일수록 전과자가 많아요. 적어도 있잖아, 돈이라도 빽이라도 없으면 전과라도 안 가져야 돼.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사실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신분이에요. 신분. 범죄를 저지르면 신분이 박탈당하잖아요. 그리고 돈만큼 중요한 거, 그 이상 중요한 게 신용이야. 신용. 돈도 없는데 빚져가지고 뭐 빚 못 갚아가지고 신용불량자 되고 뭐 깜빵 갔다 오면 대한민국에서 사실 사람답게 사는 건 포기해야 돼요. 근데 일반 서민들이 그런 거에 많이 노출돼 있어. 이게. 그래서 법을 내가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기본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 한국 사람들이 보면 법지식이 없다는 게 드러나는 게 어떤 그런 사건이나 판결 같은 거 보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요. 감정적으로. 법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법은 철저한 이성입니다. 확실히 한국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게 증명되는 게 뭐 그런 거야. 뭐 우리나라 불륜 같은 거 많잖아요. 불륜 같은 거 많기 때문에 간통죄가 부활해야 된다. 여러분, 간통죄 부활해도 간통죄로 처벌되는 사례 거의 없습니다. 간통죄가 어떻게 해서 이제 유죄가 되는지, 왜 간통죄가 2011년도에 헌재 위헌 결정에 의해서 폐지가 되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간통죄 다시 부활해야 된다. 근데 간통죄가 있던 시절에도 실제로 간통죄로 처벌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판례도 몇 개 없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뭐 누가 불륜 저질렀어? 과거에. 그럼 주변에 간통죄로 이제 고소해가지고 처벌당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륜했다는 거 말고 있지 처벌까지 가는 건, 그것 때문에 뭐 전과자가 된다거나 깜빵 생활하는 거 본 적 있냐고요? 없을 겁니다. 말만 뭐 간통죄, 뭐 집어넣으면 된다. 근데 간통죄가 어떻게 해서 유지가 되는지는 잘 모르잖아. 설명 못 하잖아요. 근데 무슨 뭐 간통죄 부활해야 된다 그런 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지식이랑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 뭐 정당방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당방위 인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여러분, 판례 같은 거 보시면 우리나라가 정당방위 같은 것도 굉장히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냥 대한민국에서 웬만하면 정당방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일반 사회에서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리를 보면 못 참는 거 있잖아요. 손해봅니다. 그냥 억울한 상황이면요, 위험한 상황에 도망부터 가시면 됩니다. 그냥 도망가라고 합니다. 경찰분들도 억울한 일 겪잖아요. 그냥 도와지 말고 도망가라고 해. 괜히 도와줬다가 뭐 정당방 운행해도 실제로 정당방이 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그 판례나 뭐 법제도를 이제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일반 사회에선 정당방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좀 대처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변호사나 뭐 판검사처럼 그렇게 법률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르니까 당하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제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이 나라를 지배하는 국가, 통치하는 국가인데, 근데 법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해요. 일반 사람들이 법을 알아야 되는데, 법을 알아야 좋은데 법을 몰라.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 나중에 다 하고 나서 깨달아요. 다 하고 나서 깨달으면 무슨 의미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법칙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공부하면 좋아요. 형법, 형소법, 뭐 민법 같은 거 어느 정도 알아놓으면 좋아. 분명히 도움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기가 막힌 말씀 한번 해드릴까요? 학교에서 필수로 가르쳐야 하는 과목이 국영수 이것보다 시민의식, 경제, 법률 등이지만 정작 수능에서는 필수 과목도 아닌 선택 과목으로 지정된 게 어이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사도 선택 과목이었다가 그렇게 욕을 먹고 나서야 뒤늦게 필수 과목으로 전환한 것이었고,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전 우리나라 공교육이 예전부터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뭐 국영수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국어도 필요하긴 한데, 근데 수능에서 요구하는 국어는 우리가 말하는 국어가 아니에요. 그냥 문법이나 어떤 그런 이제 문맥파, 언어 사용 이런 건데, 어차피 그 국어 같은 거 뭐 정말 빡빡하게 공부 안 해도 뭐 사실 말하거나 대화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 영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영어를 전공해서 뭐 원어민처럼 말을 한다거나 그런 사람 아닌 이상, 그리고 영어는요, 여러분 우리나라 영어 문제는요, 문제가 뭐냐 하면 스피킹 하는 데는 도움이 별로 안 돼요. 다 뭐야? 어휘, 문법, 독해 아니야. 물론 이게 영어의 기본적인 메커니즘 파악하는 데 도움 되겠지만, 우리나라 영어는 그런 거예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영어로 나와 있는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 그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은 솔직히 뭐 공대나 학자가 아닌 이상은 사실 뭐 그렇게 쓸모가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 과목이 무조건 필요 없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근데 일반 사람들이 필요한 과목은 제가 봤을 땐 경제하고 법률, 그리고 뭐 철학 같은 거, 심리학 같은 거 3개. 이 3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일반 보통 사람들이 금지식이 굉장히 바닥이에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 젊은 친구 돈을 못 모으잖아. 돈을 많이 쓰잖아. 여자면 돈 많이 쓰죠. 왜 그런지 아세요? 경제관념이나 경제 지식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돈이 왜 필요한지, 나이 먹어서 돈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 누구도 설명을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돈을 펑펑 쓰는 거. 어떻게 보면 버는 거 얼마 안 되는데. 맞잖아요, 여러분. 나이 먹고 돈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나이 먹으면 일할 수 있어요? 일 안 받아주잖아. 나이 먹으면 체력 감소하잖아. 일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고, 나이 많은 사람 잘 써주지도 않고, 막상 써준다 해도 몸을 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럼 몸이 축나잖아. 거기다 돈을 많이 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젊었을 때 돈이 있어야 그 돈 가지고 보금자리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연금이나 보험 같은 거 넣어가지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돈 흥청망청 쓰면 안 되고 모아야 되는데, 지금 젊은 친구 보면 돈을 모으는 사람도 있겠지만 과거되게 모으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특히 여자분들이 돈을 제대로 모으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돈을 제대로 모으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안 봐도 비교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남자도 중요하지만 여자분들, 여학생분들한테 이 경제가 중요해요. 법률도 중요합니다. 법률. 예. 뭐 형법, 형소법 같은 거 배워놓으면 정말 좋단 말이야. 왜 우리나라에 정당방위가 안 되는지. 근데 이런 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가르치죠. 왜냐? 그냥 바보로 만드는 거야, 바보.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거는 사실 공교육에서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필요한 것들. 경제랑 법률은 실무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것들이야. 그리고 심리학 같은 것들.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게 멘탈이거든요. 멘탈이 가장 약해. 잘 휘둘린단 말이야. 선동도 잘 당하고. 그래서 이런 멘탈 같은 것 좀 케어하기 위해서라면 심리학 서적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나라 사람 심리학을 별로 안 좋아하죠. 책 같은 거 보통 자기계발 서적 많이 있잖아. 누구 성공한 사람들, 부자가 된 사람들, 그런 거 있지. 뭐 좀 자존감 올리기, 좀 멘탈 관리하는 거,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책은 잘 안 읽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너무 멘탈 관리 못해. 내가 봐도. 근데 정작 이런 것들은 수능이나 공교육에서는 아예 다루지도 않죠. 가뜩이나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제 멘탈이 세야 되고 여러가지 이제 좀 경제랑 법률이 점점 중요해지는데 정작 이걸 모르고 졸업을 해. 성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관념도 없고 법률 지식도 없고 멘탈이 약한 상태에서 사회에 나와서 한다고 한들 뭘 잘할까요? 사실 저는 지금 어린 친구들이 가장 취약한 게 멘탈이거든요. 멘탈 약해요. 나이가 어렸을 때 멘탈이 약해지고 있어. 특히나 요즘 젊은 친구들은 쇼츠나 이제 인스타 릴스 같이 그런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는 것들을 쉽게 접하잖아. 요즘 보니까 뭐 반에 뭐 토토한 애들도 많다고 하더만. 그 왜 그러겠어요? 멘탈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절제가 안 되니까. 걔네들도 나쁜 거 아는데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거 했다가 만약에 적발되면 인생 꼬이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제, 법률, 심리학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만약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배우셔야 돼. 경제, 법률, 심리학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강의를 듣든 뭐 책을 보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당합니다.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경제, 법률, 심리학은. 네,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법 지식 굉장히 약하거든요. 거의 고인도 수준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돼. 배우면 도움됩니다. 법은 정말 도움됩니다. 돈 관리하는 법도 배우셔야 돼. 내가 봐도 돈 관리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돈을 못 모으는 거야. 빚만 쌓아놓고. 마통 왜 뚫어요? 경제관념이 없으니까 마통을 뚫는 거잖아. 돈 관리 못하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경제, 법률, 심리학은 정말 중요하니까 평소에 많이 배워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